자, 여기 이제 앞부분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핵심은 CSR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다. 왜? 애초부터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CSR을 잘 모르고 그냥 어디서 막 이렇게 저렇게 듣고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걸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왔다. 근데 CSR은 하나의 개념이 아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SR의 핵심은 핵심적인 생산활동과 경영전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SR은 모든 조직에게 요구된다. 이건 뭐 ISO 위반 육천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CSR을 이해할 때 관심 있는 분들이 CSR 관련 문헌을 조금 이것저것 뒤적뒤적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캐롤이라는 학자가 9년인가요? 옛날에 이런 유사한 개념을 얘기했다가 91년도에 이렇게 이제 도식화를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한 지는 꽤 오래가 됐죠. 저는 이게 굉장히 초기에 CSR 개념이 확산되는 데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에 미친 피해는 너무 크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피라미드 이렇게 사실 피라미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경제적 책임은 돈만 잘 벌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법적 책임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법제도를 잘 지켜라. 준법 경영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것도 안 지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준법 경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사회적 책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제도를 잘 지키는 것 이외에 윤리적으로도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업 경영하는 분들은 돈 벌기 바쁘시니까 윤리적인 책임하면 좋아 지킬게.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잘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꼭대기에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자선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뭐죠? 바로 단어가 떠오르죠. 기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피라미드야. 그리고 또 이게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윤리적 책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보냐? 자선적 책임 명료하잖아요. 아, 자선은 기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로 이해하느냐? 자선활동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말 되면 무수하게 많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연탄 몇 개, 라면 몇 박스, 장학생 몇 명. 이게 다 여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이름과 동일어로 취급받는데 이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이 지대한 역할을, 부정적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이상의 정말 전체에서 자선활동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거는 새끼손가락 발톱만큼도 안 되는 비중인데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오해되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사회공헌 부서를 가지고 CSR 부서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 사회공헌 부서입니다. 전부 다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 CSR 부서가 아니고 사회공헌 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거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한 걸로 쫑치고 끝낸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자, 개처럼 번다는 건 뭐죠?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 다 하지 않고 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번 다음에 내가 한 100억 벌었으면 한 1000만 원 연탄 사다가 던져주면 그걸로 나는 사회적 책임 다 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공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체하는 걸로 기자들도 너무 많이 이거를 당연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 이상 그 어떤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요거 대충 요거만 하면 한 걸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정말로 잘못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진 개념인데 이 국제기구나 대부분의 이 국제적인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캐롤의 피라미드 모형보다는 이 TBL이라고 하는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고 이제 TBL로 줄여서 쓰거든요. 이 개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국제연합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브룬틀란드 그 보고서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87년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후세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 거고 거기에서 TBL이라고 하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세 가지로 하는 겁니다. 자, 경제적 수익성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성과 환경적 건전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TBL을 어떻게 지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ESG하고 거의 비슷하죠. 자, ESG에서 자, 환경, 사회 이 부분에 지배구조가 들어가요. 경제적 수익성을 하는데 지속 가능성을 하려면 뭐냐? 지배구조를 갖춰라. 쉽게 얘기하면 북한처럼 3세 유산 상속하는 이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보시면 국제기준 협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노동조합이 소극적 기업을 상대로 해서 단체 협약은 법적으로 뭐 이제 인정받는 단체 협약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적인 단체 협약을 맺는 거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극적 기업이 해외 생산 공장 및 하청업체라는 가치 사슬에서 핵심적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기아차도 예전에 언제였나요? 오래전부터 이전 저 현대자동차 지부장인 하부영 지부장도 그렇고 그 전에도 현대기아차 노동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기준협약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해외 공장도 많고 하니까 현대기아차 공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 대표를 모아가지고 우리도 국제기준협약을 한번 만들어서 해외 공장의 인권 침해나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국제회의를 노조 차원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금속노조에서 그 국제노동 그 조합 연맹에 있는 분 불러가지고 하부영 위원장이 이렇게 또 별도의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재작년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RI라고 하는 게 요거는 원래 이제 시민단체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시민단체가 했던 거를 국제기구하고 연합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는데 검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행위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긴 하되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보고서를 좀 보자. 그래서 보고서를 요 포맷에 맞게 써봐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온 게 GRI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가능 보고서, 사회적 책임 보고서, 사회공헌 보고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기업들이 쓰는 보고서는 대부분 이 GRI의 포맷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연말에 이 지속가능 보고서 쓰는 거 요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가 지금 포맷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래아 한글도
1.0, 2.0, 3.0 해가지고 포맷이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워드도 1.0, 2.0, 3.0 되는 것처럼 처음에 나온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GRI 1.0이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 3.0, 3.1, 그 다음에 4.0까지 나오고 지금 이제 2016년도부터 GRI 스탠다드라고 하는 포맷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포맷은 GRI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계단식으로 1.0에서 2.0, 3.0 할 때는 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4.0부터 GRI 스탠다드로 갈 때는 내용은 많이 안 바뀝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글 쓰는 이 진짜 형식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설명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근데 여기 제가 배경사진으로 이렇게 잘 희미하게 처리를 했는데 요게 그 대왕고래가 죽어있는 사진입니다. 요게 1989년도에 엑손모빌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이걸로 이제 여기 이 바다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진을 갖다 놓긴 했는데 가끔 TV에 보면 그 새가 완전히 기름에 덮여가지고 까닥까닥하는 사진 한 장 보시죠. 그게 여기 사고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이 환경과 관련해서 서구 사회에 준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GRI가 이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시민단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그 시민단체가 나중에 GRI라고 하는 거를 주관하는 단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 미국 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거를 생각하는 거고 특히 가치 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을 그 적용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뭐를 할 때 제가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도 하고 뭐 여기 저 남동발도 이렇게 하지만 항상 가면 이전에도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얘기 할 때 약간 갈등이나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 거래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 침해 이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거는 나중에 당장 우리 저 본사하고 사업장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하는 것도 버거우니까 저 해외에 있는 사업장이나 뭐 거래 협력업체는 나중에 그래서 3년 지나고 나서 보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가치 사슬을 따라서 가치 사슬에 취약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가 달려듭니다. 아동노동 아까 나이키 문제된 이후에 아동노동과 관련해가지고는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중국 공장에서 아동노동 쓴다고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해외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칼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RI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97년도에 이제 나온 거고 그 구조는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GRI 스탠다드고 이게 3.1입니다. 중간에 이제 4.0이 있긴 하지만 그거 빼고 이제 보면 자 여기 GRI에서 뭐가 지배구조 얘기하죠, 경제성과 얘기하죠, 환경 얘기하죠, 사회성과 지표 ESG하고 내용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이 틀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자 그러면 ESG는 내용적으로 초기 CSR에서 얘기됐던 거하고 내용적으로 다른 건 거의 없다. 그럼 달라진 게 뭐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구조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은 게 GRI 스탠다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특징은 GRI는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꼭 최신 걸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한글 문서 작성하는데 나는 집에 저 한글 2008 쓰고 있는데 왜 나는 2013 없는데? 그러면 GRI에서는 2008로 작성해. GRI 2.0, 3.0으로 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원조와 최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무조건 최신 걸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0년도에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을 이분이 하고 계실 때예요. 하고 계실 때인데 이분이 주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CSR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CSR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제연합이 국제규범을 주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10개의 원칙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고 하는 4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ESG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개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10가지 원칙인데 자, 요거는 읽어보시면 기업이 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니까. 근데 이분이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는 가장 대단한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규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컴팩트는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마다 그 지부가 있어요. 사무소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컴팩트도 자율 규범이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이 나 거기에 가입할래. 이거 지킬게. 그러면 그래. 얘 우리 저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했어. 명단에 올려줄게. 그게 끝입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별 관리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니들이 했으니까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근데 여기 가입하고 제가 알기로 글로벌 컴팩트 한국사무소 대표도 했었어요. 최태원 회장님이. 그거 하시고 1년인가 1년 반 있다가 회계부정 사건으로 감옥에 가셨습니다. 글로벌 컴팩트의 원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시고 부정회계로 해가지고 비자금 빼돌려가지고 근데 갔다 오셔서 내가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지금도 열심히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몸으로 보여주실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코피 아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3세계의 기본적인 권리와 그 나라들의 미래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대국하고 충돌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유엔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미국이 이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 바람에 한국이 은총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피 아난 몰아내고 누구를 사무총장으로 앉혔느냐? 반기문. 한국인이 한국인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후에는 유엔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충실하게 미국의 말을 잘 듣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 코피 아난은 굉장히 업적이 많아요. 그리고 기업 인권도 이 사람이 만든 거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 인권, 인권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요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OECD 이 초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 연합에서 국가들이 모여서 정한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기구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을 보면 전부 다 환경, 소비자의 과학,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3가지 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PRI라고 하는 게 2006년도에 책임투자 원칙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지금의 ESG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환경사회 지배구조라는 ESG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자산운용 등에 고려한다. 이거 ESG잖아요.
ESG라고 하는 거는 PRI라고 하는 거를 최근 말 다른 용어로 그냥 표현을 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ESG 중에 ESG 투자 이렇게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I를 하겠다라고 가입돼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여기 가입돼 있다는. 자,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는 PRI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그 연기금 그 규모가 한 860조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를 PRI 사회적 책임 투자에 쓸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PRI인데 ESG 이제 그 내용이 더 강화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06년도에 나온 PRI라고 하는 게 15년 전인데 이미 ESG의 기본이 되는 성격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나왔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재계에서 CSR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2006년도에 이제 얘기를 해서 기업의 전략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해가지고 제품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사회 발전의 맥락에서 다르게 해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면 공유 가치가 있는 곳에서 돈을 벌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상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돈도 벌 수 있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CSV의 핵심인 거죠. 근데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서 이제 요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CSV는 나쁜 거, CSR은 후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CSR을 하는 사람들은 CSV는 CSR의 보완 수정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좋게 봐주는데 CSV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CSR은 후진 거야. 그거는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CSV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공유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공유 가치가 아니라 공유 가치가 안 된다는 거는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상품화할 수 없는 영역. 그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돈 벌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업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O 26000인데 이게 사실은 2010년에 나올 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뭔가를 한데 그러면 국제표준화 기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들어보면 또는 뭐 어디 가전제품 같은 거 사면 ISO 뭐 8800, ISO 2만 뭐 17005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국제표준화 기구가 규정한 하나의 시스템대로 물건을 만들어야만 그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실사를 받고 우리가 규정한 대로 이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있네 그러면 뭐 ISO 8800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의자든 가구든 뭐 김치든 뭐든 이렇게 만드는 햇섭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런 기구에서 ISO 26000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의무화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겁을 잔뜩 먹고 저거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ISO의 총괄판이 나온댄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와보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증제도는 아니에요. ISO 번호가 붙어있지만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도 그때부터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기존에 나왔던 논의들이 여기 총 집결이 돼 있어요. 집결이 돼 있어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여기도 거버넌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인권, 환경, 노동, 공정, 소비자, 지역사회인데 결국은 이것도 ESG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인권이라고 하는 게 거버넌스 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기 보면 이제 노동권이나 소비자 이제 환경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ISO 26000까지 CSR의 논의가 이제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어떤 거냐면 CSR의 의미는 제가 생각해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업과 사회의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업은 기업이고 사회는 사회다. 시장은 시장이고 사회는 사회다. 기업은 시장에서 돈만 잘 벌면 된다. 근데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그게 아니고 기업과 사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한 거고 기업들도 이제 그거를 당연히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잘못 눌렀습니다. 네. 자율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걸 하는지는 네가 알아서 정하고 보고서를 낼지 안 낼지도 정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낼지 2년에 한 번 낼지 3년에 한 번 낼지 5년에 한 번 낼지도 네가 정하고 보고서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네가 정하고 모든 것을 자율에 맡겨놓고 알아서 지키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기업 마케팅에 그냥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말에 연탄 몇 장 던져주고 우리는 사회공헌 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서 하는 무슨 좋은 기업 무슨 상 이러면 3천만 원 지금 트로피 하나씩 줍니다. 우리 공공기관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공공기관 어떤 공공기관은 가면 1층 로비에 무슨 매일경제, 한국경제, 뭐 무슨 조선일보에서 준 트로피가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전 지나가면서 저건 조그마하니까 저건 3천만 원, 저건 5천만 원짜리네. 10개면 3억짜리네. 세금 받아다가 언론사들한테 다 퍼주고 있구나. 그거 아무런 검증 없이 돈만 주면 다 주는 트로피입니다. 근데 기관장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 임기 때 상 받은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마케팅에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율구금이라는 허울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세상이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